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7% 늘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저조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롯데그룹이 향후 5년간 40조 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그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신 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향후 5년간 40조 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며 3년 동안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 51개 계열사 소속 전체 임원이 이번 달부터 자신들의 급여 10%를 자진해서 삭감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경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급여 삭감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의 호황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올 3분기 매출액 4조 2,436억 원, 영업이익 7,260억 원, 순이익 5,97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 8%, 영업이익 60%가 증가한 성적입니다. 실적 개선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원가 절감 효과와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 호실적을 발표하게 됐지만 이러한 호재에 채 웃어보기도 전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장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5% 정도 내린 203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2042포인트 정도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저점이 2031포인트까지 낮아졌었는데요. 낙폭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현재 0.5% 정도 내린 203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600억 원 가깝게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의 매물이 1,100억 원 정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만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1,800억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의 하락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코스닥은 나흘째 하락하고 있죠. 0.7% 정도 하락하면서 64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은 강보합 648포인트 정도에 출발한 이후에 바로 하락 전환해서요. 630선대 중반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후장 현재는 640선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현재 64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살펴볼까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지수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이 제한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 여기에 개인 쪽에서 52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의 끝이 왔다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수급 불균형으로 12월 전까지는 관망하는 편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10월의 마지막 한 주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하나금융투자 원조지점의 박남율 부장님께서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코스닥의 매수 전환,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지선 이탈 종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유리하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박스권 증시, 실적되는 진주를 계속 찾아야 한다라고 실적주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 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께서는 박스권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00선 초반에서 매수하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참 혹독한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중국의 악재 속에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불균형 속에 11월 전까지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요커들의 감축 지시가 좀 있었죠. 중국 정부 쪽에서. 그걸 말미암아서 중국 소비주들 죄다 다 폭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과 연결돼 있는 그런 종목들, 화장품 용기, 화장품, 소재, 다 들어가는 종목. 게다가 또, 면세점주라든지, 호텔 관련주, 다 폭락하는 모습이었죠. 카지노까지, 여행주까지.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이 사실, 코스닥 쪽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건덕지들이 기다다 몰살시키면서 그냥, 하락으로 가는, 640선을 깨트리다 보니까 이제 추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00선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세네 개 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톤이라든지, 인글루드 랩이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지 3주 안으로 되는 그런 종목들, 최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별로 안 나오는데, 요즘 증시가, 풍선 효과,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기관들과 이제 외국인들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가 공백이 많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들의 어떤 신저가들 계속 좀 속출하고 있으면서 코스닥의 비중이 많이 차지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에는 오히려 기계적인 매매보다도, 박스권 하단 밴드가 이제 600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까지, 안정적이게 아니면 거기서 좀 이익을 보이면서 턴을 한다든지 상승으로 이런 모습을 확인되고 좀 접근하는 게 낫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장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반등의 포인트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11월 전까지는 관망하는 자세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관심 업종들은 실적이 좋았던 은행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실적을 또 본격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철강주, 건설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요즘에 신흥국 쪽의 지수만 보면은 네.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국 상해, 종합 그리고 홍콩 항생, 대만, 일본의 니케이 보시면은 지수 자체는 이렇게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빠진 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신흥국 쪽으로 좀 유입이 되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중소형주가 아닌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주, 철강주, 건설주 정도의 이제 기관들이 주로 좀 매수를 했던 종목. 비중을 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이렇게 우량해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가 계속적인 이제 저금리 기조였는데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를 미리 이제 딴 데서 이제 올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대감.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이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뭐 수요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할 만큼 했으니까 저점 좀 달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거거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사실 또 그렇다고 개인들이 이런 그 큼지막한 종목들 가는 걸 좀 따라잡기가 쉽겠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는, 이제 뭐 관심 업종을 이제 은행주, 철강주, 건설주를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좀 매력하게도 이 종목들 좀 빠져줘야 됩니다, 오히려. 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만 그동안 좀 못 갔던 쪽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돈이 그쪽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좀 이런 바로미터 격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을 사라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그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다시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고개를 좀 드는 시점을 좀 봤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중소형주는 이러한 대형주의 상승이 1차 마무리가 됐을 때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는 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인의 투자 전략의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이어갑니다. 네, 매일매일 이렇게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컬렉션 열어보기 전에 먼저 베스트 수익률부터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에는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죠. 우리은행 걸려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이 추천하신 종목인데요. 어제 9.5% 수익률로 1위였고요. 조금 더 상승폭이 늘어났나 봐요. 10.8% 정도 여전히 1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위에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가 추천하신 S에너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에는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점의 강종혁 대리님이 추천하신 1.8% 수익을 내고 있는 서한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종혁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 AS 들어보기 전에 어떠한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화면 바로 열어봅니다. 네, 지난주에 추천하셨던 서한 담겨 있습니다. 앞서 수익률 베스트에서 살펴보셨었는데요. 3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었죠. 한 주 만에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서한 살펴봤는데요. 7월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설주입니다. 네,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것인지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나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제가 서한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 그리고 공공 관련된 어떤 건설을 하는 업체에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어떤 주택 사업 매출을 좀 늘려가면서 사실상 좀 성장기에 돌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3분기에 이어지는 호실적 그리고 대구 지역의 첫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의 어떤 성장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매수 가격 2,250원에 편입을 했고 매수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 장중에 이제 어제 3% 후반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의 관심은 확인이 됐지만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관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기존의 서한 등의 어떤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를 확인했던 날인데 목표 가격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이제 제가 2,800원 제시를 했었는데 11월까지는 지켜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미미하지만 3년째 배당액을 좀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당 시즌을 맞아서 긍정적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좀 붕괴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영역에 큰 상관없이 꾸준하게 꿋꿋하게 올라왔던 서한인데요. 그대로 보유하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완성된 컬렉션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서한 바로 지난주 10월 18일에 담았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2,250원이었고요. 현재 수익률은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와서 1.8%, 그리고 목표 가격은 2,800원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한이 워낙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 컬렉션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제가 원래 이제 좀 중소형주라던가 좀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는 편인데 예.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코스피 쪽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S-오일인데요. 뭐 대표적인 정유 업체이자 뭐 배당주로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9조 4천억 원 그리고 코스피의 대형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주의 어떤 쏠림 현상에 편승을 하기 위해서 중소형주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시각을 저도 유지하는 가운데서 대형주 중에서 전통적인 대형주, 은행, 건설, 정유 이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S-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도화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유가의 어떤 급등락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S-오일의 힘이 탄탄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고도화된 컴플렉스 및 올레핀 다운스프링 컴플렉스 등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 포트폴리오가 수익성이 낮은 중진류 생산 비중을 낮추고 경진류나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을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S-오일이 좀 새로운 사업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대비 37%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울산의 신공장을 짓기 위해서 4조 8천억대의 어떤 공장 설립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투입이 됐던 부분인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향후에 S-오일의 어떤 성장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4분기부터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3분기까지 실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뭐 정제 마진의 하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4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오펙의 원유 생산량 감산 결정을 내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야기하는 반면에 제품 가격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실적이 안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수요 회복이 되는 4분기부터는 분명히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S-오일의 배당금은 대략 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2016, 17, 18 이렇게 가면서 2, 3년간은 꾸준하게 배당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배당금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데도 가능한 뭐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16년에 업황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현금 확보가 가능했던 부분 그리고 차입 환경이 좀 우호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컴플렉스 투자로 이제 설비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배당금을 더 크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사실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PBR 1.8대 2배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봤을 때 목표 가격은 일단 1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83,000원. 아직까지 가격에 83,000원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직 편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83,000원이 되는 시점에서 편입을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7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S-오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이 83,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왔을 때 83,000원에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또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장성이 탄탄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1부 순서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는 이러한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오늘장 이슈 순서에서 중국발 리스크와 그리고 코스닥 급락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이슈 칼럼 시간에는요. 홍순욱 박사님과 함께 시간과 복리 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 시간에는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 이 중국 소비재 급락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